일주일 전에 한번 보셨던 영상이죠. 시내버스입니다. 마을버스인가요? 예.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죠.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승객이 이제 내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승객이 이제 일어서시네요. 내리실 것 같아요. 자, 내리기 위해서 어이쿠! 이런. 어허, 어이쿠. 자, 여기서요. 다시. 요거 보세요, 요거요. 손잡이. 차가 멈추고, 지금 뒤로 꿀렁. 예. 차가 멈췄는데, 멈춘 다음에 이게 꿀렁거리네요. 그래서 이 승객분은요, 아, 저 손잡이 봐라. 저거는 브레이크를 꾹 하니까 이 꿀렁거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버스가 흔들리고 꿀렁거려서 내가 넘어진 거다. 근데 버스 쪽에서는 아니다. 버스 멈춘 다음에 내릴 때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진 거 아니냐. 자, 지금 내려오다가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버스가 흔들려서 부딪혔다는 의견이 12%, 높은 계단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어 부딪혔다가 88%가 있습니다. 버스의 보험사에서 80만 원에 합의합시다. 그리고 승객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승객의 잘못은 이제 80%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80만 원쯤 되겠냐 합의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치료받으면 80만 원 다 없어져서 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도 아니면 뭐가 될 거? 도. 윷놀이 할 때 도냐? 도 아니면 뭐? 예, 뭐 아니면 도. 예. 저것은 버스의 잘못이면 버스가 100% 잘못이고, 버스는 조용히 멈췄는데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으면서 승객이 100% 잘못일 수 있고, 참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내버스 탈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직접 관찰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저게 버스가 꿀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버스는 꿀렁한 게 아니고 멈췄는데 관성에 의해서 이게 손잡이가 좀 흔들리는 거, 저건 관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저것은 버스의 잘못이 없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어서 붙였다. 어느 쪽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접 3시간 동안 관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관찰 내용을 같이 보시죠. 손잡이 보세요, 손잡이. 네. 손잡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멈췄는데 살짝 움직이죠? 손잡이가? 네. 손잡이가 살짝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멈춘 다음에도 손잡이가 살짝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셨습니다. 버스가 멈춰요. 예, 멈추고, 그죠? 버스 손잡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 멈추고, 예, 멈추고 손잡이가 흔들려요. 아까랑 같은 현상이죠? 버스가 멈추고, 예, 멈추고 흔들립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멈췄는데, 예, 그때 흔들리죠. 멈추고 흔들리고 문 열리고. 그래서 다이앤 네스님께서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정차 시 버스가 서서히 정차하면 멈춘데 몸이 약간 뒤로 밀리더래요. 뒤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형 차량일 경우 차가 정지한 몸이, 버스가 앞으로 가다가 멈추면 몸이 뒤로 쏠리더라는 겁니다. 뒤로 쏠리는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지하철이 정차한 이후 손잡이가, 지하철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손잡이는 뒤쪽으로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차 후 꿀렁거리는 그 흔들리는 현상은 큰 차들에게 늘 있답니다. 가다 쓰면 쓴 다음에 뒤로 움직인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 그래서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부드럽게 잡는 것하고 또 나눠 잡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승객들이 있어서 또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영상은 못 찍었고요. 어쩔 때는 누가 갑자기 퍽 들어오면 급제동할 때가 있잖아요. 급차로 변경하는 차. 그러면 앞으로 그냥, 예, 앞으로 꽂힌대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멈추게 되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사고 있었습니다. 시내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 어떤 차가 싹 들어가는데 급제동했더니 뒤에 있던 여학생이 앞으로 그냥 가고 요금통에 붙여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급제동 앞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멈추면 뒤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가 급제동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버스가 천천히 제동하면은 몸이 뒤로, 몸이 뒤로 가는 것처럼 뒤로 살짝 그런 걸, 그래서 손잡이 뒤쪽으로. 근데 아까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손잡이 흔들리는 것도요. 손잡이에 따라서 재질과 또 길이에 따라 다르대요. 손잡이 길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짧으면 좀 덜 흔들리고요. 버스 하차할 때 159의 여성인데 뒷좌석에 일어나 보니까 천장에 닿더래요. 발판이 좁고 계단이 높았대요. 계단을 내려갈 때 아유 좀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볼까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이 요거요. 좁아요. 그리고 높아요.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면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계단을 노래할 수밖에 없대요. 심지어 계단 2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답니다. 승객들을 관찰할 때 맨 뒤에 탔던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발판을 바라보는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온대요. 많이 취해보는 젊은 남성이 타 있었는데 손잡이를 잡고 단단히 잡고 부축을 받으니까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2시간 넘게 관찰했지만 하차를 준비하던 승객들이 정처 꿀렁거림으로 인해 몸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근데 카메라 든 손은 조금씩 움직이더래요. 또 하여튼 여기 있어요. 계단 내려올 때 이렇게 숙이고 잘만 보고 했으면 그렇더라면 꿀렁거리면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승객분이 탑승했던 비슷한 시내버스에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본 결과 버스가 정차하고 작게 꿀렁하는 것은 있었지만 승객들이 흔들리지는 않더래요. 맨 뒤에 탑승하게 되면 좁고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내려올 때 더 조심해서 내려야 된대요. 심한 급제동이 아닌 영상 정차하고 꿀렁할 때는 몸이 뒤쪽으로 가는 거, 내 뒤쪽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 차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버스가 아까 그 실제 사고 났던 거요. 급제동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성 승객분이 그 버스에 꿀렁거리면서 머리 앞으로 기운 것은 아니고 버스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세요. 네, 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꿀렁거리면 해서 뒤로 갔었는데 앞으로 쏟아졌다는 거죠. 물론 뒤로 가려는 걸 갖다가 얼른 내 중심을 잡으려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택시도 아니고 정류소에 정차해 있는 버스가 정류장에 꽂히도 급제동할 이유도 없고 또 창밖을 봐더라도 그렇게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손잡이는 흔들리긴 했지만 손잡이마다 흔들림이 제각각의 특성도 있고요. 꿀렁할 때 버스 손잡이가 뒤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승객은 몸이 앞으로 쏟아집니다. 만일 급제동을 했다면 승객분이 넘어진 방향과 동일하게 앞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근데 손잡이는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또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버스의 제동 이후 꿀렁이 이어지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인해 넘어지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또 꿀렁이로서 넘어졌다 그러면 뒤로 넘어지는 것이 물리법칙이 맞는 듯합니다. 근데 급제동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는 차창 그것이 부를 때요. 모자이크가 되어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계단을 내려올 때 발판을 본 것이 아니고 시선이 11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의 계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바닥을 보고 2자리짜리 2인석의 등받이 그 손잡이를 정확히 잡았다 그러면 버스가 뒤로 꿀렁했다 하더라도 관성의 법칙에서 그렇더라도 다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영상에서 오른손이 등잡이를 잡으려다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다른 승객들의 하차를 지켜본 결과 버스 기둥이나 손잡이만 정확히 잡았다면 하차 시 몸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기사분의 잘못보다는 승객분의 그러니까 버스가 정상적으로 멈춰서 관성의 법칙에 의한 것이란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이분의 관찰이 다이애네스님의 관찰이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3시간 동안 버스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저 뒤에서 높은 데서 내려올 때 좀 앞을 보고 천천히 내려놨더라면 하는데 좁은 데서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저기서 뭔가를 한 칸씩 잡고 내려왔더니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앞으로 뭔가를
아이쿠,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서 좁아서, 네, 뭔가 잡아서 괜찮았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버스에서는 항상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는 자리에 앉을 때 또는 이동할 때 뭔가를 잡는 게 차가 크잖아요. 차가 크면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더 많죠. 저도 승용차 타고 움직일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스타리아 타고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특강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PD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5명, 6명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큰 차는 조금 흔들림이 좀 더 심하죠. 승용차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볼 때하고 뭐 할 때하고 이 커피 마실 때나 또는 김밥 먹을 때 승용차에서는 잘 안 흘리는데 스타리아 타면 조금 이게 있으니까 좀 흔들어. 김밥 먹다가 좀 떨어뜨리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버스에서는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버스가 꿀렁여서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내려오실 때 뭘 붙잡지 않으셔서 그래서 중심을 잃으셨는데 그거 어느 쪽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이앤 네스님의 그 실험 영상을 통해서 시내 버스에서는 항상 뭔가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일어서는 것이 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일 뒷자리에서는 또 일어선 다음에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일어서면은 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정류장에서 이 앞에 빈자리에서 미리 앞으로 옮기셨다가 내리셨으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다이앤 네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다이앤 네스님 3시간이나 관찰하셨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 치료가 좀 더 필요하신 상황 같은데요.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